예, 안녕하세요. 조영기 통일 꿈틀입니다. 오늘은 북한 김정은이가 함경북도, 평안북도를 공장 기업소를 경제 시찰을 하면서 화를 냈다고 그러네요. 왜 화를 낸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책임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김정은이가 지금 7월 달 들어서 굉장히 경제 시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경제 시찰을 많이 하는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한숨을 돌렸다. 그래서 이제 경제, 민생 행보를 쭉 이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에게 당면한 현안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9월 9일이 북한의 창건일인데, 북한 국가 창건일인데, 7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런데 아직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 집권한 지 2011년 12월이니까 벌써 7년 차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2012년 이제 4월 달에 공개석상에서 처음 나타나서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제 천명을 했는데 아직도 허리띠를 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허리띠 먹는 문제는 사실은 대국민 사기극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김일성이가 1959년에 쌀밥, 고깃국, 비단, 옷, 기와집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곧 조만간에. 그런데 아직도 쌀밥, 고깃국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이 또 굉장히 답답한 모양이죠. 그래서 아마 경제시찰을 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제시찰은 주로 평안북도하고 함경북도를 집중적으로 갔는데, 평안북도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도시인 신의주의 화학공장하고 화장품 공장하고 그리고 신의주에 화학공장이 있습니다. 주로 신의주는 북한의 경호업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 갔어요. 화장품 공장에 가서는 그래도 화장품이 좀 잘 나오니까 좋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세계적 수준의 화장품을 만들자. 참 웃기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꿈은 야무지게 먹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근데 특히, 신의주 화학섬유공장이 다음날 7월 2일날 이제, 신의주 화학섬유공장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생산 설비나 또는 생산되는 제품이나 또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이 수준이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니까 가서 이제 아마 해당되는 종업원들을 질타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금과 자재, 노력 탓만 하지 말고 조금 과학기술 사업에 해서 좀 제대로 잘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화학섬유 공장에 가서는 공장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국간 같다. 마국간 같은 이런 낡은 건물에 지금 귀중한 설비들을 들여놓고 생산하는 거가 이게 말이 되는가. 자기 책임, 자기 역할을 좀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마국간 같은 공장이 아직도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7월 10일 날 삼지연군 자강도 삼지연군에 가서 감자 농사하고 또 가공 공장들을 감자 가공 공장을 시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근의 이제 일대를 북한에서 삼지연 이 구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감자 농사를 지금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감자가 지금 중요한 식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도 방문해서 식량의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보겠다 이런. 7월 17일 날 함경북도를 방문을 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7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보도 내용을 보면 노동신문이 보통 6면에서 8면이 나오는데 이날은 12개의 면이 노동신문이 나왔고 8개 면을 8개 페이지를 김정은이가 공장 발전소 현장 방문한 거, 그리고 호텔 건설 현장 방문한 거, 또 휴양소 방문한 거, 그리고 가방 공장 방문한 거 이런 걸 대대적으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체적으로 나온 그 노동신문의 내용을 보면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거는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건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태도가 틀려먹었다. 왜 이런 태도가 틀려먹었나. 이제 이렇게 김정은이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여기가 함경북도 어랑천에 있는 발전소 현장인데요. 어랑천 발전소 건설 현장이 얼마나 웃기는 곳이냐면 이게 지금 북한의 경제 실상이에요. 1981년 6월 5일 날 김일성이가 지시를 했어요. 착공하라고. 그런데 그 건설 규모가 발전소 규모가 용량이 13만 4천 킬로와트의 용량이 되는 발전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계획인데 3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북한 노동신문에 이대로 실려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준 그 어랑천 여기 보면 요쪽 면에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30년이 지나도록 완공되지 않았다. 완공되지 않는 것. 또 하나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팔량 언제 이제 뚝을 만드는 거가 17년이 되도록 아직도 건설 공사가 진척되는 거가 70%밖에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좀 속된 표현으로 해서 울다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없었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도대체 발전소 건설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하자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30년 동안에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매일마다 그랬는데 아직도 건설되지 않았다. 그래서 벼르다 오늘 내가 직접 와보니까 정말 한심하게 이럴 데 없다. 문서 쪼가리만 왔다 갔다 그리고 경제조직 현상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해도 너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재밌는 곳이 엄포휴양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엄포휴양소는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북한에서. 이 휴양소에 있는 건설 현장을 보니까 엄포휴양소를 보니까 물고기를 키우는 것보다도 못한 수조다. 정말 너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버럭 화를 냈을까? 저는 이런 화를 내는 근본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6월 12일 날 김정은이가
미북 정상회담 한다고 싱가포르 갔는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그 기간 동안에 싱가포르 가서 야경을 구경을 했어요. 싱가포르 발전상을 보니까 이게 지금 북한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만 해도 이게 지금 너무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은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김정은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2002년에 김정일도 상해를 방문했는데, 상해 방문해서 상해가 급격하게 발전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상전백회 같다. 뽕나무밭이 갑자기 바다를 이루는 이런 현상들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북한은 옛날 모습 그대로이다. 또 하나 왜 지금 이런 여기서 우리가 김정은의 조바심을 지금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0주 전, 구구절이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9월 9일이니까. 70주년인데, 경제성과가 굉장히 미진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상태에서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그런데 이 책임을 전가를 해야 되겠는데, 누구에게 전가를 할 건가? 여러분들, 김일성이가 1959년에 쌀밥 고깃국에 대한 타령, 기와집 타령을 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책임은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치 3대 세습을 일으켜낸 3대 세습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사기를 친 것이다. 아직도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은 한 서너 가지를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북한은 지금 마곡간 같은 공장이 문제가 아니라 북한은 늘 어디에다가 돈을, 자원을, 낭비를 쏟아부었는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하는데, 무기 개발하는데 쏟아부었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민생 부분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장거리 미사일 한 발 발사하는데 한 3천에서 5천만 달러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핵실험 한 번 하는데 최소한 5천만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들어와가지고 30회 가까이 미사일 발사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이렇게 하고 핵실험이 4번 있었다. 이것만 해도 벌써 북한은 상당히 많은 자원을 경제 개발을 하는데 쓸 수 있었는데 이런데 낭비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김일성 동상 만들고 김정은 동상 만들고 이러는데 자원을 정말 펑펑펑 쏟아 부었다라고. 여러분들 김일성하고 김정은이가 지금 누워있는 곳이 어디냐면 금수산 기념공전입니다. 거기 미라 만들어가지고 들어갔는데 1995년에 만들었어요. 이때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 8억 9천만 달러, 약 한 9억 달러 정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95년에 이거 지금 개조를 했거든요. 김일성이 이제 94년에 죽고 95년에 이걸 개조하는데 한 9억 달러 정도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때 95년이 어떤 해예요? 북한이 지금 쌀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 이 시절에도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북한 주민에 대해서 그 권력자들이 3대 세습의 권력을 이어받은 이 사람들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폭정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하는 태도예요. 사회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대강 대충만 하면 돼요. 시간만 때우면 돼요. 이런 요령주의, 형식주의가 만연했다. 그리고 더 근본 원인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함으로 해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재를 받고 있다. 이 제재를 받고 있는 이 과정 중이기 때문에 북한은 계획과 개방을 이 자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우려하는 거가 김정은이가 지금 평안북도, 함경북도 가서 현장 돌아다니면서 이제 버럭 화를 냈어요. 화를 냈는데 정말 우려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김정일이가 식량난,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 그 시절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97년에 그 북한의 농업상, 우리로 치면 농산부 장관을 공개 총살을 했어요. 이런 거가 지금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는 좀 걱정스러워. 어떤 그가 이제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인가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만 이렇게 또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제 실패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당과 내각의 경제 엘리트, 경제 담당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전가를 하면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희생양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건가? 뭐 처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족 전부 다 데리고 가서 추방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박봉주 내각, 이 경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내각 총리도 지금 벌벌벌 떨고 있을 것 같고, 특히 제가 아까 보여줬던 사진으로 보여줬던 어랑천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관련대가 있었던 사람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뭐 건설공업상, 우리로 치면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그리고 전력공업상, 뭐 우리로 치면 한전사장 정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산업자원부 장관 정도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는,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저는 이런 강요들, 내각의 강요들도 분명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더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김정은에게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뭐 밑에 있는 경제 담당, 경제 일꾼들, 북한식 표현으로 경제 일꾼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사실은 저는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저희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김정은이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왜 김정은이가 책임이냐? 바로 그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지 경제 실행 과정 중에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저는 김씨 일가에게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있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책임의 매우 낮은 책임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지우고 싶어요. 북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누구만 없어지면 될까요? 김정은만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저는 모든 문제는 다 풀린다고 보고. 왜? 계획 개방도, 핵 문제도, 경제 문제도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사라져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